여러분, 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밤잠 설쳐가며 공부하고 허리띠 졸라매에서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드디어 1억 원이라는 큰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국가에서 돈 많이 버셨네요. 세금이랑 건강보험료로 5천만 원 내세요. 라고 고지서를 날린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에이, 설마 절반이나 떼어가겠어?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일반 계좌에서 남들 다 좋다는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고 있다면 이미 그 덫에 발을 들이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목 선정? 매수 타이밍? 아니요. 진짜 고수들은 세후 수익률에 목숨을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 10%, 20%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통장에 진짜로 찍히는 돈이 얼마냐가 핵심이죠.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세금이라는 구멍난 항아리에서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지도이자 전략서가 될 거예요. 1시간 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1%만 알고 있는 절세 투자법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막힌 경제 고민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경제 해우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노후 자금과 중장기 투자는 무조건 절세 계좌가 정답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연금저축, IRP, 그리고 최근 혜택이 엄청나게 커진 계정 ISA까지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해 보이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하지만 내용은 그 어떤 유료 강의보다 깊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요즘 주변에서 미국 주식 안 하면 바보다 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같은 국내 증권사 계좌를 터서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ACE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을 삽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이 상품을 일반 주식 계좌에서 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서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 소득세 15.4%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목을 죄어올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품을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에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지금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이연 혜택은 물론이고 나중에 낼 때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비밀,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원금에 포함해서 굴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 계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산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 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면 안 되는지 그 치명적인 이유를 분석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노후 자금의 필수템인 연금저축과 IRP 활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혜택이 대폭 강화된 ISA 계좌를 통해 어떻게 3년 이상의 목돈을 세금 한 푼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어떤 순서로 계좌를 개설하고 종목을 담아야 하는지 실행 로드맵까지 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평생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절세 전쟁, 그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투자했던 그 국내 상장 미국 ETF가 일반 계좌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런지 지금 바로 그 무시무시한 이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우리가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이용했던 일반 주식 계좌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지수에 투자하고 싶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사는 해외 직구, 즉 직투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국내 상장 ETF를 사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이 환전하기 귀찮아서 혹은 밤에 잠들고 싶어서 국내 상장 ETF를 일반 계좌에서 덥석 삽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국내 상장된 미국 ETF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아시나요?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해외 주식 직접 사면 양도세 22% 내야 하는데 15.4%면 더 이득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의 차이거든요. 해외 직투로 내는 양도세 22%는 아무리 수익이 커도 그걸로 끝인 분리과세예요. 하지만 국내 상장 ETF의 수익은 배당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랑 합쳐서 세금을 매겨요.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는 세율이 15.4%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최대 49.5%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낸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순간 이 금액 전체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돼요. 직장인이라면 월급 외 소득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고 지역가입자라면 그야말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1억 원을 투자해서 운 좋게 3천만 원의 수익을 낸 김대리님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김대리님이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샀다면 2천만 원까지는 15.4%를 내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본인 연봉과 합쳐져서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추가분까지 계산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지겠죠. 하지만 똑같은 수익을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냈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딱 22%만 내면 끝이에요. 건보료 걱정도 없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해외 직투가 최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반 계좌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거든요.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에서 사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무시무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에서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반 계좌는 여러분의 수익이 커질수록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방해는 계좌예요. 수익 축하드려요. 자, 이제 저희 몫을 주시죠.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불공정 거래를 계속 하시겠어요? 아니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겠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남들이 국내 ETF가 편하대 라는 말만 듣고 소중한 돈을 일반 계좌에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뒤 복리로 불어난 자산을 인출할 때 세금 때문에 자산의 3초만 40%가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계좌의 성격부터 바꿔야 합니다. 자, 그럼 일반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으니 이제 대안을 찾아야겠죠?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계좌들은 단순히 노후 준비를 넘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엄청난 비밀 무기들을 숨기고 있거든요. 특히 과세이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 증식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연금 계좌는 무조건 55세까지 돈이 묶이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시나요? 급전이 필요하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앞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연금 계좌의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세금 혜택은 극대화하는, 심지어 중도에 인출해도 손해보지 않는 마법 같은 운영 기술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방법인지 다음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노후를 황금빛으로 바꿔줄 절대 반지,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액공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인들이라면 13월에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는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걸 그냥 나라에서 용돈 좀 주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시더라고요.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연금 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국가에서 최대 16.5%의 확정 수익을 보너스로 주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세상 어디에 입금하자마자 16% 수익을 확정해주는 종목이 있나요? 삼성전자, 테슬라, 그 어떤 우량주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1년에 600만 원까지, IRP랑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2%에서 16.5%를 돌려받아요. 만약 여러분이 900만 원을 꽉 채웠다면 다음 해 최 약 178만 원에서 148만 원 정도가 여러분의 통장에 현금으로 꽂힙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이 투자한 원금이 손실이 나더라도 이 환급금 덕분에 이미 수익권에서 시작하는 셈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마법은 과세이연에서 일어납니다. 원래 일반 계좌에서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그 즉시 15.4%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나라에서 먼저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는요. 너 이거 나중에 노후에 쓸 거니까 세금 지금 내지 마. 그 돈까지 포함해서 더 굴려봐. 라고 국가가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이 다시 재투자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됩니다. 20년 뒤에 일반 계좌 투자자와 연금 계좌 투자자의 잔고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종목에 투자했어도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제해우소가 여러분에게 연금 계좌를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죠. 아니, 경제해우소님 그거 55세까지 못 찾잖아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면 무슨 소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연금 계좌에 넣은 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요, 언제든지 아무런 불이익 없이 뺏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에 1,800만 원을 넣었는데 공제는 900만 원만 받았다면 나머지 900만 원은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해도 세금 한 푼 안 나옵니다. 심지어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정말 급할 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만 내고 찾으면 돼요. 에요? 그럼 받은 혜택 다 뱉어내는 거니까 손해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동안 세금을 안 내고 굴렸던 수익금의 복리 효과를 생각하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냥 무이자로 국가에서 돈을 빌려다가 투자한 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고민이 되실 거예요. 연금저축펀드가 좋아요? IRP가 좋아요? 이건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연금저축펀드는 좀 더 자유롭습니다. 주식형 ETF를 100% 담을 수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요. 반면에 IRP는 퇴직연금 성격이 강해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30%는 반드시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담아야 하죠.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나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부터 600만 원을 먼저 채우시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은 300만 원을 IRP에 넣는 것이 정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연금 계좌에서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추종 ETF를 모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고요?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면서 일반 계좌에서 샀을 때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종목들이니까요. 연금이라는 방패를 들고 미국이라는 창을 휘두르는 격이죠. 자, 이제 노후 준비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분들도 조금은 길이 보이시나요? 연금 계좌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도구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연금은 노후를 위한 거니까 알겠는데 당장 3년 뒤, 5년 뒤에 쓸 결혼 자금이나 집 살 보증금은 어디서 굴려야 하죠?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연금 계좌에 넣기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담스러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대한민국 최고의 만능 통치약 같은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혜택이 말도 안 되게 커진 계정 ISA 계좌입니다. 이 ISA가 왜 갓사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이번에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무려 2배 넘게 늘리겠다고 발표한 거 아시죠? 이제는 일반형만 가입해도 5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건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 계산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주식하다가 손해본 것까지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는 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줄 치트키이자 제가 갓사라고 부르는 계정 ISA 계좌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ISA 계좌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도 대한민국에서 재테크로 세금 때문에 손해볼 일은 절반 이상 사라진다고 보셔도 돼요.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보면 이래도 가입 안 할 거야? 라고 등 떠미는 수준이거든요. 우선 ISA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갈게요. ISA는 영어로 Individual Savings Account, 즉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쉽게 말해 세금 혜택을 주는 만능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구니 하나에 예금, 적금, 펀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국내 상장 미국 ETF까지 몽땅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바구니에 담아야 하냐고요? 바로 비과세와 손익통산이라는 어마어마한 혜택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비과세 혜택이 얼마나 커졌는지 볼까요? 예전에는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만 세금을 안 떼어갔어요. 200만 원 넘어가면 9.9% 세금을 냈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한도가 무려 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민형은 무려 1000만 원까지 늘어났고요.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이 일반 계좌에서 1000만 원 수익을 냈다면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ESA 서민형 계좌에서는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낸다는 뜻이에요. 154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용돈인데 이걸 그냥 앉아서 번 셈이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ISA의 진짜 사기급 혜택은 바로 손익통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주식하다 보면 무조건 수익만 나나요? 아니죠. 어떤 종목은 500만 원 벌었어도 어떤 종목에서는 300만 원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일반 계좌에서는요, 여러분이 300만 원 잃은 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수익 난 500만 원에 대해서 15.4% 세금을 꼬박꼬박 떼어가요. 정말 억울하지 않나요? 그런데 ISA 계좌는 다릅니다. 아, 김 대리님 이번에 500 벌고 300 잃으셨네요. 그럼 최종 수익은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은 비과세 한도 안쪽이니까 세금 내지 마세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익통산의 마법입니다. 하락장에서도 내 세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럼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일단 납입 한도부터 체크해 보세요. 1년에 4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총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돈이 없어서 못 넣었다면 걱정 마세요. 내년으로 한도가 2월 됩니다.
올해 안 넣은 4천만 원이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엔 8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시기죠. 여기서 경제해우소가 드리는 핵심 전략, ISA 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3년만 지나면 언제든 해지해서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돈을 빼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끝내면 하수입니다. 고수들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요. 바로 연금 계좌 환승 전략입니다. 214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해줍니다. 아까 파트 3에서 말씀드린 연금 계좌 세액공제 900만 원에다가 ISA에서 넘어온 300만 원까지 합치면 무려 1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금 환급금만으로도 소형 중고차 한 대 값이 나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전략이죠. 간혹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년 뒤에 해지하면 그때까지 불어난 복리 효과가 깨지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ISA는 3년 뒤에 해지하고 바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재가입 롤오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비과세 한도를 계속해서 새롭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3년 뒤에 쓸 결혼자금, 자동차 구입 비용 혹은 아파트 청약 계약금 같은 목돈을 만들고 싶다면 일반 계좌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무조건 ISA 계좌에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담으세요. 세금 한 푼 없이 온전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경제해우소님, 그럼 무조건 ISA랑 연금 계좌가 최고네요? 해외 직구로 애플, 엔비디아 직접 사는 건 별로인가요? 혹은 ISA 한도 4천만 원을 다 채울 정도로 돈이 많은데 그 이상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죠?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죠.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 직투가 더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해외 직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국내 상장 ETF를 절세 계좌에서 사야 할지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영한 투자 금액이 이 금액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과연 그 기준점이 얼마인지, 그리고 왜 달러 자산이 직접 필요한 분들은 직투를 섞어야 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그 황금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난제 중의 난제죠. 그냥 미국 주식 계좌 터서 직접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절세 계좌에서 사는 게 나아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오늘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투자 규모와 목적에 따라 정답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이나 소액 투자자라면 절세 계좌가 압승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시작해 봅시다. 우선 해외 직투,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상장된 SPY나 QQQ 같은 주식을 직접 사는 경우부터 따져볼까요? 해외 직투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세 22%라는 아주 깔끔한 세금 체계예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에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떼는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250만 원 넘게 번 돈에 대해서만 딱 22% 세금을 매기죠. 이 22%라는 숫자가 좀 커 보일 수는 있는데 장점은 아무리 수십억을 벌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아주 높거나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들에게는 오히려 이 22%가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죠. 반면에 우리가 앞서 배운 ISA나 연금 계좌를 통한 투자는 어떨까요? 국내 증권사에서 만든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걸 사는 건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세 체계를 따르지만 ISA 안에서 굴리면 비과세 한도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한도를 넘겨도 9.9%만 내면 되죠. 22%와 9.9%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심지어 연금 계좌는 당장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3.3%에서 5.5%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낼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절세 계좌를 활용한 국내 상장 ETF 투자가 해외 직투보다 수익률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죠. 해외 직투만의 강력한 매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러 자산 그 자체를 보유한다는 점이에요. 국내 상장 ETF는 우리가 원화로 사고 팔죠. 물론 환율 변동이 반영되는 환노출형 상품이 대부분이라 수익률 자체는 달러로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하지만 내 계좌에 진짜 달러가 찍혀 있는 것과 원화로 환산된 가치가 찍혀 있는 건 위기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경제 위기가 와서 환율이 치솟을 때 내 계좌에 있는 달러는 그 자체로 강력한 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진짜 달러를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자녀 유학 자금처럼 진짜 달러를 써야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해외 직투를 섞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제해우소가 정해드리는 투자 우선순위 골든 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연간 투자 금액이 ISA 납입 한도인 4천만 원 이하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ISA와 연금 계좌를 먼저 채우세요. 세금 혜택이 너무 압도적이라 직투가 비빌 틈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만약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ISA 한도 4천만 원을 다 채우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해외 직투를 고려하는 겁니다. 이때는 일반 계좌에서 국내 ETF를 사는 것보다 해외 직투가 훨씬 유리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의 위험이 있지만 해외 직투의 양도세 22%는 분리과세라 그런 걱정이 없거든요. 결국 ISA 한도까지는 국내 상장 ETF로 절세 혜택을 싹쓸이하고 그 이상의 초과 자금은 해외 직투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며 달러 자산을 모아간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 자산을 불리는 황금 비율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좀 머릿속이 맑아지시나요? 내가 지금 당장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지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이 생깁니다. 해외 직투를 하기로 마음먹었거나 혹은 국내 절세 계좌에서 ETF를 고를 때 어떤 종목을 사야 가장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여러분, 투자 수익률은 시장이 결정하지만 수수료와 비용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0.1%의 수수료 차이가 20년 뒤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수천만 원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SPY와 QQQ. 그런데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종목들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이름 뒤에 M이 붙은 상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이 연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 ETF 중에서 어떤 운용사 상품을 골라야 숨겨진 비용까지 싹 아낄 수 있는지 그 비법을 다음 파트에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아주 작은, 하지만 치명적인 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수수료와 비용입니다. 많은 분이 에이, 수수료 0.1% 차이가 뭐가 대수야, 수익만 잘 나면 장땡이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20년, 30년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0.1%의 차이가 나중에 여러분의 은퇴 자금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건 제가 그냥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된 복리의 저주입니다. 먼저 해외 직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이 뭔가요? 아마 S&P 500을 추종하는 SPY와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일 거예요. 워낙 거래량도 많고 역사도 깊어서 믿고 사는 종목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똑똑한 서학개미들은 이제 SPY 대신 SPYM이나 IVV, V를 사고 QQQ 대신 이 QQQM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아주 단순해요. 똑같은 주식들을 담고 있는데 수수료가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QQQ의 연간 수수료는 0.2% 정도예요. 그런데 QQQ의 동생 버전으로 나온 QQQM은 수수료가 0.15%입니다. 겨우 0.05% 차이인데 싶으시죠? 하지만 1억 원을 넣었다고 치면 매년 5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게 20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 나중에는 무시 못할 금액이 됩니다. SPI도 마찬가지예요. SPI의 수수료는 0.09%인데 똑같이 S&P 500을 추종하는 VO나 IBB는 0.03%밖에 안 됩니다. 무려 3배 차이죠. 굳이 똑같은 상품을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직투를 하실 때는 무조건 수수료가 가장 낮은 종목을 고르는 게 1순위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국내 상장 미국 ETF로 눈을 돌려볼까요? 국내 운용사들도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미래에셋의 타이가, 삼성의 코덱스, 한국투자의 AC, 신한의 소엘 등등 서로 자기네 수수료가 제일 싸다고 광고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표면 수수료와 실제 총보수의 차이예요.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 앱에서 보는 수수료는 보통 운용 보수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외에도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같은 숨겨진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걸 다 합친 게 진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이걸 확인하려면 금융투자협회 공시실에 들어가서 실제 총보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품은 겉으로는 수수료가 0.01%라고 홍보하는데 막상 다 까보니까 숨겨진 비용까지 합쳐서 0.1%가 넘는 경우도 허다해요. 특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ETF들은 이 숨겨진 비용이 초기에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운용 규모가 크고 상장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비용이 안정화된 상품을 고르라고 권해드립니다. 에이, 귀찮게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해?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름 뒤에 TR이 붙은 상품이나 배당 재투자형 상품을 눈여겨보세요. 배당금을 내가 직접 받아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펀드 자체에서 알아서 재투자를 해주니까 세금 계산도 편하고 비용도 아낄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절세 계좌에서 국내 ETF를 고를 때나 해외 직투를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수익률이 아니라 총비용입니다. 수익률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수수료는 우리가 낮은 걸 선택함으로써 확정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니까요. 0.01%라도 아끼려는 그 짠돌이 같은 습관이 20년 뒤 여러분의 통장을 빵빵하게 만들어줄 최고의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계좌를 써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골라야 비용을 아끼는지까지 전부 마스터하셨습니다. 이론은 완벽해요.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겠죠? 알겠어, 경제 해우소님. 그래서 내 나이랑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좌에 얼마를 넣고
어떤 순서로 사야 하는지 로드맵 좀 짜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회초년생부터 은퇴를 앞둔 분들까지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축 가이드를 지금 바로 공개할 건데요. 특히 어떤 계좌에 주식을 담고 어떤 계좌에 채권을 담아야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는지 그 자산 배치의 비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순서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투자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무장하셨으니 그래서 나보고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실전 로드맵을 짜드릴 시간이에요. 투자의 세계에는 자산 배분만큼이나 중요한 자산 배치, 즉 에셋 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똑같은 종목이라도 어떤 주머니에 넣느냐에 따라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배치표를 딱 그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세금 혜택이 적은 곳에는 세금을 적게 내는 자산을 넣고 세금 혜택이 큰 곳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자산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사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 세금을 안 내잖아요? 이런 건 굳이 귀한 ISA나 연금 계좌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일반 계좌에서 사도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처럼 배당 소득세 15.4%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 무거운 자산들은 무조건 ISA나 연금 계좌라는 방패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럼 사회초년생부터 3040 직장인분들을 위한 3단계 실행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우선순위 1번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일단 1년에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두세요. 종목은 고민하지 마세요. 미국 S&P 500 150%, 미국 나스닥 150%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99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복리의 마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한 푼도 빼지 말고 그대로 재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할 차례예요.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우고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 무조건 ISA로 가세요. ESR는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결혼자금이나 내 집 마련 보증금처럼 중기적인 목돈을 만들기에 최적이에요. 1년에 4천만 원 한도까지 꽉 채우면 좋지만 여유가 안 된다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일단 계좌부터 만드세요. 왜냐고요? ISA는 납입 한도가 2월 되거든요. 올해 안 넣은 한도가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계좌를 터놓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IRP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다 채우고도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으세요. 그러면 총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다만 IRP는 안전자산 30% 룰이 있어서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이때는 안전자산 비중에 미국 배당 프리미엄이나 채권형 ETF를 섞어서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좌 세팅을 끝내셨다면 이제 해외 직투는 언제 해요?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건 간단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그리고 ISA 연간 한도 4천만 원까지 다 채웠는데도 투자할 돈이 남는다? 그때 비로소 미국 주식 계좌를 열어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을 직접 사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5%의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경제해우소님, ESA 만기 3년 지났는데 해지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ESR는 3년 만기가 되면 해지하고 비과세 혜택을 확정 지은 다음에 그 돈을 다시 새 ISA 계좌로 옮기거나 연금 계좌로 보내는 게 훨씬 유리해요. 비과세 한도는 한 번 써먹으면 끝이 아니라 재가입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 고침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이런 걱정도 하시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내면 결국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16.5% 세금을 아껴서 그 돈으로 20년 동안 복리 수익을 내는 가치는 나중에 내는 5.5%의 연금소득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시간이라는 마법에 세금 혜택이라는 촉매제를 뿌리는 셈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복잡해 보였던 절세 계좌들이 알고 보니 각각의 역할이 뚜렷한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재테크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수수료도 세금도 아닌 바로 망설이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오늘 배운 이 방대한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채널 경제해우소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무엇인지 대망의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복잡한 세금과 계좌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온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상위 1%의 금융 지식을 갖게 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누군가는 그저 남들 사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해 나중에 세금 고지서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겠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방대한 보물 지도를 딱 세 줄로 핵심만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첫 번째, 일반 주식 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사는 건 세금과 건강보험료라는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 두 번째,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과 IRP라는 방패를 활용하고 3년 이상의 목돈 마련은 비과세 한도가 대폭 늘어난 가싸, 즉 계정 ISA 계좌가 정답이다. 세 번째, 수수료 0.01%라도 아끼기 위해 해외 직투 시에는 SPYM이나 QQQM 같은 저수수료 상품을 고르고 국내 ETF 역시 실제 총보수가 가장 낮은 운용사를 선택해야 한다. 어떠신가요? 이제 좀 길이 보이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먼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증권 앱을 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있다면 세금 계산을 해보시고 ISA나 연금 계좌로 옮길 계획을 오늘 밤 안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ISA 계좌가 없다면 내일 당장 만드세요.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가 2월 되니까 일단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미래의 세금을 아낀 셈이거든요.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몇 잔 마실 돈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자동이체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20년 뒤에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거대한 스노볼이 될 테니까요. 영상 초반에 제가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1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5천만 원을 내야 한다면 어떨 것 같냐고요? 이제 여러분은 그 질문에 웃으면서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절세 계좌라는 방패가 있어서 그 돈 다 내 통장에 지켰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세금이라는 구멍 난 항아리에서 줄줄 새나가지 않도록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막힌 경제 고민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경제 해우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세금 폭탄으로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경제해우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시원하고 명쾌한 경제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